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저희는 매달 초에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업계의 판매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를 보다 보면은 이 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어? 뭐 하는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 통계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그 차가 꽤 도로에 많았던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많이 팔린 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맞네, 이 차 도로에 생각보다 많이 보여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포르쉐 911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62대가 판매가 됐어요. 이거는 911 까레나는 물론이고 타르가라든지 터보, GTS, GT3 이런 모든 911을 합친 수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많이 팔린 수치고요. 아우디 A4라든지 이 벤츠 GLA와도 비슷하게 팔린 수준입니다. 포르쉐에서 사실 가격표가 의미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2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이 되는 차가 이렇게 매년 1000대 이상 팔리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911뿐만이 아니라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브랜드들 판매량도 저희 기사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매년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황이라는 게 이런 고급차 시장에서는 별로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풍부한 옵션을 고를 수 있고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 데일리 스포츠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911 까레나를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8.2km 정도 나오거든요. 스포츠카 치고는 사실 괜찮은 편이죠. 최근에 저희 권지용 기자가 911을 타고 막창을 배달하러 대구까지 운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고속도로에서 두 자릿수 연비가 나온 거 보면은 911이 생각보다 얼마나 실용적인 차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딴 얘기긴 하지만 제 다이너스티는 고속도로에서도 한 7km에서 8km밖에 안 나오거든요. 911의 성능을 생각하면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911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도 상당한 인기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지금 밀려있는 911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문 넣어도 2, 3년 정도는 걸린다는 것 같은데 지난해 써진 계약서가 몇 장인지 이걸 세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수치는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링컨 에비에이터도 지난해 1405대가 출고가 됐는데요. 사실 독일 브랜드 틈바구니에 있어서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판매량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링컨 전체 판매량이 한 54.7%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 포드 코리아 전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포드 익스플로러 다음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에비에이터는 아무래도 동급의 BMW X5라든지 벤츠 GLE 같은 동급의 독일 SUV보다 상당히 풍부한 사양을 갖고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시트는 무려 30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27개나 됩니다. 정말 미국차스럽게 이런 사운드 시스템은 상당히 풍부하죠. 2열 시트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이 되고 후석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온도 제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SUV일 뿐이지 구성만 놓고 본다면 그냥 링컨 컨티넨탈 같은 플래그십 세단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폴스타 2인데요. 2794대가 판매가 됐어요. 테슬라 모델 Y라든지 테슬라 모델 3에 이어서 수입 전기차로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전체 순위로 놓고 보더라도 BMW 7 시리즈, 미니 컨트리맨 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아무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인기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업데이트된 2023년형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형 싱글 모터 트림은 가격이 동결됐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인상됐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다시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테슬라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랐었죠. 이런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와 상당히 대조가 됐습니다. 출고도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이 폴스타2를 2달 만에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물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오닉 얼마 기다렸더라? 14개월 기다렸나?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빨리 받는 것 같아요. 미니 클럽맨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많이 팔린 차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이 2403대인데 매년 2000여 대 이상 꾸준히 팔려주고 있어요. 실용성이 상당한 강점일 것 같아요. 기본 트렁크 용량이 360리터고 2열을 접으면 1250리터까지 늘어나거든요. 물론 컨트리맨에 비해서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런데 이 클럽맨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라인이 상당히 반듯하게 돼 있어서 카시트라든지 유모차를 눕히지 않고 그대로 실을 수 있다고 해요. 클럽맨의 상징과도 같은 양문형 테일게이트, 이것도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니의 주력 구매층이 2030이에요. 그런데 클럽맨은 이보다 더 높은 연령대를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게 클럽맨의 주 고객층이 3040의 기혼 남성들이라고 해요. 심지어 지난 2020년 기준으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5%를 넘어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클럽맨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은 상당히 보편적인 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요타 라브4인데요. 2696대가 인도가 됐습니다. 뭐 원래 잘 팔리는 차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요타의 베스트셀러인 캠리보다도 1200여 대가량 많이 팔렸어요. SUV인데 하이브리드니까 상당히 인기를 모을 만하죠. 사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뭐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유일한 하이브리드 SUV였거든요. 가격대도 4천만 원대 정도인데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뭐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은 이 라브4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요. 올해 이번 달 기준으로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라브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니까 가져와서 쌓아놓고 팔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게 있겠죠. 이 차는 재밌는 게 이렇다 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차도 아니에요. 뭐 토요타가 최근에 무슨 광고를 했었더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딜러라든지 이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판촉을 하는 차도 아니라고 해요.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기존 고객들의 추천이라든지 뭐 동호회를 보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이 차의 판매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의외로 많이 팔린 차, 다음은 볼보 S90입니다. 4,361대가 판매돼서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에요. 아무래도 수입 세단 시장의 틈바구니를 잘 공략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90 리차지의 가격이 8,570만 원인데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보다는 좀 비싸죠. 대신에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보다는 많이 저렴해요. 이 중간급에 위치한 모델이다 보니까 덩치도 상당히 크고요.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만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는 롱바디 모델만 들여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2열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고요. 가족은 물론이고 뭐 의전용으로도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지화에 신경을 쓴 부분도 강점이긴 한데요.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서 티맵이나 플로, 누구 같은 우리에겐 상당히 익숙한 기능들을 차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이런 볼보의 철학을 담아서 거의 모든 주행 보조 시스템을 기본화한 것도 특징이죠. 이 보증 서비스도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5년 10만이 기본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보증을 8년 16만 킬로미터까지 준다고 해요.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 수리한 항목은 평생 보증이 된다고 하니까 뭐 유지 관리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겠죠. 뭐 물론 저는 올드카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 차 고치면서 고칠 때 또 고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차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에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의외였던 모델은 BMW i4였어요. 2353대가 판매됐는데 BMW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고요. 심지어는 셰시를 공유하는 4 시리즈보다도 1000대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취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드라이브 40 트림이 6600에서 7300 정도 하는데 4 시리즈의 일부 트림보다 싸고요. 제네시스 GV60 같은 국산 전기차와 비교해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도 이런데 성능도 전혀 끌릴 게 없다는 게 강점이에요. M50 모델 같은 경우에 544마력에 제로백이 3.9초 정도인데 M4 컴페티션이 510마력, 가속 성능이 3.5초인 걸 보면은 이거 상당하죠. 사실 디자인을 두고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모델인데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디자인이 어떻건 차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들의 장점 아주 분명합니다. 대부분은 뭐 이렇다 할 마케팅을 하는 차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소비자의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거니와 뭐 경쟁차에서 만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들이 더 많아져서 수입차 시장이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